제2. 책상 다리 앞에 탁상 시계를 두어서 시계 초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사례를 하나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무천의 단전호흡을 배우는 제자가 배운 지 3개월이 좀 못되는 기간에 뱃속에 단전에서 기가 통하는 기혈 구멍을 뚫었죠. 하루에 한두 시간 상회하는 시간을 단전호흡 했고 일주일에 5일 이상. 그 제자는 좀 상당히 열심히 한 편입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고 뱃속에서 단전에 기가 통하는 구멍을 뚫었죠. 입문한 상황입니다. 구멍을 뚫었을 때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3개월을 넘길 걸로 예상이 되네요. 하루에 한두 시간 했을 때 한 4개월 5개월 했을 때 그때 뱃속에서 단전에서 구멍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멍을 뚫은 이후에는 몸이 달라지며 마음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면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읽겠습니다. 시계의 초침을 확인하며 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의 양과 길이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마시고 내뱉는 숨의 양과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게 길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죠. 몸에 있는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자 몸이 알아서 저절로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많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 30분 경과하다 보면 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이 양과 길이가 시간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요 나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30분 초과했을 때 또는 궁극적으로 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이 같아져야 하는 거죠. 3초를 마셨다면 3초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심자일 때 또는 단전호흡이 깊어지기 이전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3초를 마시고 5초 이상을 내뱉게 됩니다. 몸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고여 있는 안 좋은 기운을 내뱉게 되기 때문에 마시는 숨보다 내뱉는 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서 살 빠지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게 더 길어지면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입었던 어떤 비만 현상이 줄어들게 되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몸의 뼈와 피, 장기 속에 배어있는 사기 스트레스죠. 나중에 당뇨, 암 등의 질병으로 악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사기가 빠져나오며 저절로 마시는 숨보다 내뱉는 숨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기와 함께 잡기, 허주 등의 기운이 빠져나오기도 하면 이거는 이제 애동제자 또는 무당 또는 수양하는 사람, 물론 스님이나 목사, 신부, 수녀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동서고금 동일하죠. 육체 조건이 지금의 사람이나 1만 년 이전의 원신이나 육체적인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육체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적용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적용이 됩니다. 단전호흡은 보편적인 운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면서 누구나 객관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공부이죠. 빙의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거나 영검한 신명이 오셨지만 해탈이 안 된 조상령이나 잡귀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점차 탁한 기운이 빠져나오며 이후 다시 침범받는 일이 드물어지고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점점 단전호흡 시간과 호흡수를 늘려나가죠. 최종적으로는 호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호흡수는 마시는 시간, 내뱉는 시간을 합쳐서 호흡수라 그럽니다. 3초 마셨다, 그리고 3초 내뱉는다. 그러면 6초가 호흡수가 되는 거죠. 호흡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단전호흡 시에 마시고 내뱉는 호흡의 양을 초침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성인 남자의 경우 건강할 때는 단전호흡 10분 경과 시에 호흡수가 4초, 그러니까 2초를 마시고 2초를 내뱉어서 합판이 4초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2초 마시고 한 5초, 6초, 10초까지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수는 12초라고 보지만 그건 가짜의, 그건 허위의 호흡수죠.
2초 마시고 2초를 내뱉어야 정상적인 수치인데 2초 마시고 몸 안에 있던 탁한 기운을 내뱉고자 몸이 반응해서 10초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건강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아픈 요소를 내뱉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상적인 호흡 이전에 있는 호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지를 않습니다. 이외의 경우 아플 때는 2초 이하로 줄어든다. 1초 마시고 1초 내뱉는 급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좋거나 잠자고 막 일어나서 피로를 충분히 풀고 재충전된 심신일 경우에는 6초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겪어보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겪어보시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이면 알게 되죠. 바로 지금 당장 앉아서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뭐 5분 10분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땅을 파는 것처럼 정직합니다. 햄만큼 이루어지게 됩니다. 3초 이상을 마시고 3초 이상을 내뱉으며 합쳐서 6초 이상이 되는데 이를 호흡수라고 한다. 호흡수를 늘리되 조건이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으나 최종적으로는 호흡수를 길게 해야 되죠.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양의 70% 이하로 편안하고 간절하게 호흡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흡수가 늘면은 좋은데 늘고자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 호흡을 해서는 안 좋습니다. 속도도 더디고 단전은 한글말로 표현하자면 붉은 밭이 되는 거죠. 붉은 떠서 아주 기름지고 옥토란 얘기인데 척박하게 변해버리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100% 마시고 100% 내뱉고자 한다라면 70% 이하로 편안하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50 시절에 황태자가 있었죠. 전두환 정권 50 시절에 그분이 단전호흡을 하면 무리하게 하다가 탈장을 일으켰죠. 속의 내장기관이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100% 이상 호흡을 했어. 그분의 호흡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마시고 바로 내뱉어야 되는데 마시고 멈추고 내뱉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호흡수를 많이 길게 가져가려고 하였겠죠. 이렇게 강한 힘을 주다 보니까 뱃속에서 기운이 형성되면서 강하게 뒤틀리면서 내장기관이 이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전에서 저는 밭전자를 뜻합니다. 밭이죠. 밭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은 밭이지만 황무지나 다름없는 밭도 있습니다. 이런 밭은 아무리 넓어도 별로 쓸모 없습니다. 호흡수를 늘리려고 억지로 100% 이상 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탈이 따릅니다. 요 언급을 아까 했었죠. 전술하였습니다. 또는 그 위에 상기병이라고 있습니다. 기운이 단전에서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고 머리 위로 치솟아 올라 정신병에 걸리거나 잡귀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단전호흡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어떤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든 일반 신도든지 또는 절에서 스님이든지 또는 어떤 불자이든지 간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앉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기운이 모이죠. 그 기운이 좌우 상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앉아서 하다 보면은 쉽게 어떤 기운이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뜨거운 불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또 차가운 물이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뱃속에서 어떤 신장 콩팥의 차가운 물의 기운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심장 뜨거운 불의 기운은 위로 치솟죠. 그래서 이게 상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기병 이 심장의 화기가 머리 위로 치솟아 올라서 머리에 이제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그 경우를 상기병이라는데 실제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수를 안정적으로 늘리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양의 70% 이하로 진행할 때 아랫배가 편안해지며 피부가 고와지고 영적인 능력이 확장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인지력이 확장 심화되죠. 기억력이나 분별력, 판단력 이런 지혜가 더 깊어지고 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연 설명. 숨을 마신 이후에 멈추지 않고 바로 내뱉는다. 멈추는 경우에는
진도가 빨라질 수 있으나 단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탈장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 진도가 빨라질 수 있죠. 숨을 멈추는 경우 어느 호흡, 유명한 어느 단전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은 숨을 멈춥니다. 마시고 멈추고 내뱉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멈추는 기간을 점점 길게 가져가죠. 원래 단전호흡 사실은 인위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리고 나이 들면서 나중에 또 숨을 다할 때 그때 정해진 자연적인 호흡이 있죠. 근데 그 인위적으로 그 호흡을 바꾸어서 태어날 때 생명력을 복원하고 또 이후에 어떤 질병을 없애고 정신적인 맑음을 유지하고자 그 노화를 방지하면서 그 처음에 생명력을 하여튼 되찾고자 인위적인 호흡입니다. 이것도 사실 인위적인 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어떤 보편적인 개념에서 여기에다가 숨을 마시고 멈추기까지 한다라면은 더 인위적인데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이래서 조심한다라 했을 때 나름대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위험스럽습니다. 무슨 물건을 들고자 힘을 쓸 때 우리들은 반드시 숨을 멈추며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죠. 숨을 호흡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다 숨을 멈추는 경우에는 힘을 더 빨리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영적인 초월, 지혜 등에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봤을 때 되겠구나. 이거는 저의 얘기를 신뢰하면서 따라주는 방도 도리밖에 없는 듯합니다. 우리들이 단전호흡을 하는 까닭은 단전을 좋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것이 우선 목적은 아니다고 저 또 좀 별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나 신명의 뜻을 더욱 밝히며 하늘과 땅에 합치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사람 사이에 자기가 일단 건강해지고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지며 활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홍익인간입니다. 단전호흡을 예를 들어 많이 한다 그래서 기가 엄청나게 쌓였다. 그래도 때가 되면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단전호흡 하는 까닭은 단전호흡에서 뭐가 좋을까요? 질문했었죠. 어제 어느 분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문제를 만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서 구해서 해답을 갖고 문제를 푸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전호흡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정신력이 확장되거나 여유가 생기거나 심신의 어떤 그 여유 공간이 확충되거나 하여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답 없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으로 실현되는 바이죠. 요것입니다.